로직트리란 인과관계와 미시사고에 의해 관심 있는 대상, 주제 등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로직트리는 복잡한 대상 혹은 주제를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시키고 중복된 것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 과정에서는 기획 주제를 정의하거나 상세화할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해결 방안을 정리할 때, 의사결정 기준을 만들 때, WBS를 만들 때, 효과나 리스크를 정리할 때 등 다양한 곳에서 로직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증진 도구로도 로직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단순 나열한 것과 구조화한 것을 비교하면 구조화한 것이 기억하기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직트리는 인과관계와 미시사고에 따라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직트리 정의와 활용 용도, 로직트리를 활용한 WBS 및 의사결정 기준 작성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로직트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로직트리 넓은 활용 용도, 특히 기획 과정에서의 활용 용도를 설명할 수 있고 로직트리를 이용하여 WBS와 의사결정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양승 대리입니다. 최신희 사원이 입사한 지 3개월. 아직 적응 과정이기는 하지만 처음 부서에 입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되묻는 경우가 많았고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팀장님 역시 최 사원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사원의 멘토로서 지금부터는 경영기획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학습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로직트리라고 들어봤어요? 작성법은 알고 있나요?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직접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연습할 겸 우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로직트리로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직트리를 많이 작성하다 보면 본인의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언급된 로직트리는 인과관계와 미시 사고에 의해 관심 있는 대상 주제 등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로직트리는 복잡한 대상 혹은 주제를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시키고 중복된 것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 과정에서는 기획 주제를 정의하거나 상세화할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해결 방안들을 정리할 때, 의사결정 기준을 만들 때, WBS를 만들 때, 효과나 리스크를 정리할 때 등 다양한 곳에서 로직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증진 도구로도 로직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단순 나열한 것과 구조화한 것을 비교하면 구조화한 것이 기억하기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직트리는 인과관계와 미시사고에 따라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듣고 OX 여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로직트리는 하위 레벨로 갈수록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로직트리와 마인드맵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문서의 레이아웃을 결정할 때는 로직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떠신가요? 답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하신가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로직트리란 인과관계와 미시사고에 의해 관심 있는 대상, 주제 등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때 하위 레벨로 갈수록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요. 형태상의 유사성 때문에 로직트리와 마인드맵이 같은 것이 아닌가로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로직트리는 미시사고를 활용하고
하위 레벨로 갈수록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마인드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로직 트리는 작성 과정에서 마인드맵처럼 그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혼과 미혼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기혼은 다시 아이가 있는 기혼과 아이가 없는 기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기혼은 다시 아이가 하나인 기혼과 둘 이상인 기혼으로 분류할 수 있고, 아이가 없는 기혼은 원래부터 계획이 없었던 경우와 갖고 싶었으나 안 되었던 경우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역시 원래부터 미혼이었던 사람과 결혼했다가 미혼이 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원래부터 미혼이었던 사람은 독신주의자와 독신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다시 미혼이 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수준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도록, 동일 수준에서는 미시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로직 트리입니다. 좋은 로직 트리는 상위 수준과의 인과관계가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원래부터 미혼이었던 사람을 독신주의자와 독신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결혼했으나 현재는 미혼인 사람을 독신주의자와 독신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이 된 이유를 이혼, 사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정리되지 않은 책들로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책을 어른이 보는 책과 아이로 보는 책으로, 어른이 보는 책은 부부가 같이 보는 책과 따로 보는 책으로, 따로 보는 책은 남편이 보는 책과 아내가 보는 책으로, 남편이 보는 책은 업무와 관련된 책과 업무와 관련 없는 책으로 분류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집이 지금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책을 찾기도 쉽고 꽂기도 쉬울 것입니다. 로직 트리의 첫 번째 용도는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직 트리의 두 번째 용도는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하고자 하는 품목이 우유, 계란, 귤, 가위, 요구르트, 키친타올, 페퍼민트차, 와이퍼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8가지나 되는 품목을 다 기억하기는 어느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쇼핑 품목을 로직 트리를 이용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크게 식품과 비식품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식품은 가공품과 비가공품으로, 비식품은 가전, 자동차,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위 쇼핑 품목을 로직 트리에 적용하면 가공식품에 우유, 요구르트, 페퍼민트차, 비가공식품에 계란, 귤, 자동차용품에 와이퍼, 생활용품에 가위, 키친타올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8가지나 되는 품목일지라도 로직 트리를 이용하여 구조화한다면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나열보다는 구조화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로직 트리는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퍼시빙 단계에서는 기획 주제를 정의하거나 상세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팅 단계에서는 수집 정보 목록을 작성하거나 원인을 도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션 플래닝 단계에서는 해결책 수립, 의사결정 기준 마련, 비용 효과 위험 항목 도출, WBS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노티파잉 단계에서는 목차 작성과 문서 레이아웃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로직 트리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BS 작성 시 활용 사례입니다. WBS란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약자로서 이를 잘게 나누어서 구조화시킨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라면 끓이기의 WBS 작성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WBS 작성을 통해서 업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 단위 업무의 경우 개인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당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확한 일정 및
비용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획을 시작할 때나 기획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WBS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WBS를 상세하게 작성할수록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같은 레벨에서 미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빠짐없이 중복 없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첫 번째 레벨에서 집들이 준비와 집들이 수행으로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벨에서는 집들이 준비와 관련해서 사람 초대와 필요 물품 확보로, 집들이 수행과 관련해서 손님 맞이, 행사 진행, 정리 및 평가로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범위에서 가능한 상세하게 WBS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레벨에서는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 음식 준비에는 회집 장소 및 연락처 확보, 과일 준비 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과자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시하게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항목을 단순 나열하고 하위 레벨로 상세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기준 마련 시 활용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자사를 도와줄 수 있는 투자자 선정 기준을 예시인데요. 첫 번째 레벨에서는 자사 경영 기여도와 투자 조건 및 형태 두 가지로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자사 경영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자사 고객사에 대한 영향력, 업계 내 투자자의 인지도, 자사 경영에 대한 관여도로 투자 조건 및 형태와 관련해서는 투자 방법, 회수 방법, 기타로 미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기준이 좋아야 합니다. 로직 트리를 이용하여 어떤 의사결정 기준이 있는지를 중복 없이,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은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학습 시작 전에 생각해 보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직 트리는 하위 레벨로 갈수록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 답은 X입니다. 로직 트리란 인과관계와 미시사고에 의해 관심 있는 대상, 주제 등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때 하위 레벨로 갈수록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로직 트리와 마인드맵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 답 역시 X입니다. 형태상의 유사성 때문에 로직 트리와 마인드맵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로직 트리는 미시사고를 활용하고 하위 레벨로 갈수록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마인드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로직 트리는 작성 과정에서 마인드맵처럼 그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의 레이아웃을 결정할 때는 로직 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답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X가 답입니다. 로직 트리는 복잡한 대상, 주제 등을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레이아웃을 결정한다는 것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로직 트리를 당연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직 트리란 인과관계와 미시사고에 의해 관심 있는 대상, 주제 등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때 하위 레벨로 갈수록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로직 트리는 복잡한 대상, 주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로직 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직 트리를 기획 주제 정의 및 상세화, 수집 정보 목록 작성, 원인 도출, 해결책 수립, 의사결정 기준 마련, 비용, 효과, 위험 항목 도출, WBS 작성 등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